당신의 은퇴 정말 준비되셨나요? 은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설렘보다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멀고도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출근할 곳이 없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 현실. 그때부터 생활비 277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연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면서도 구체적인 준비 없이 막연히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현실적인 은퇴 생활비 과연 충분한가? 우리나라 노인 1인당 평균 월 생활비는 약 119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277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꽤 괜찮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본 생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생활,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가령 아프지 않고 집세 없이 자녀가 독립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집세나 유지비는 매년 증가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은퇴자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생깁니다. 2. 사례 1 노후 자산 3억 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흔들린 삶. 김영수 가명 씨는 퇴직 후 3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진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는 매달 25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며 안정된 노후를 기대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과 후속 재활 치료비가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는 은퇴 초기에 이미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3. 사례 2월 277만 원으로 생활하던 부부, 주거비와 공과금의 함정. 이정숙 가명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 277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달 80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로 인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를 계획했을 때는 몰랐어요. 관리비나 공과금이 이렇게 부담이 클 줄은요. 결국 이 부부는 자동차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고정비는 계속 발목을 잡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매달 허덕이고 있습니다. 4. 사례 3 은퇴 후 자녀 지원으로 빚을 지게 된 부모. 박수진 가명 씨는 퇴직 후 작은 시골집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비까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돕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지면서까지 돕는 게 맞나 싶어요. 결국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었고 그들의 노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5. 은퇴 후 살아남는 법,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은퇴 준비.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 생활비를 산출하고 연금과 자산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소비 구조 조정. 은퇴 후에는 필수적인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가 적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에 집중.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자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집니다. 한 달 277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은퇴가 비참한 현실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한 달 277만 원으로 가능할까?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는 3가지 필수 전략. 1. 은퇴 후의 진짜 현실: 왜 이렇게 다를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매달 277만 원이라는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의료비, 주거비, 공과금, 그리고 자녀 지원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은퇴 이후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277만 원이 충분해 보여도 5년, 10년 후에는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은퇴 후의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통계적 평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 전략 1. 철저한 자산 관리와 수입 다각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려면 자산 관리가 핵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굴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두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례로 박정우 가명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에 자산의 90%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경기 침체로 임대료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자산을 한 곳에만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여러 형태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 외에도 연금, 투자 수익, 소일거리 등을 통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략 2. 지출 구조의 혁신과 단순화. 277만 원이라는 생활비는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생존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김현숙 가명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기존의 대형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매달 8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또 2대의 차량을 유지하며 매달 50만 원 이상의 유지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차량을 한 대로 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월 60만 원 이상의 고정비를 절감하며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처럼 은퇴 후에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관리비가 높은 주택에서 벗어나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전략 3. 건강관리로 의료비 부담 줄이기.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나중에 치료비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실 은퇴 준비에서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정미랑 가명 씨를 소개합니다. 정 씨는 은퇴 전까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은퇴 후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매달 3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반면 정 씨의 친구인 최민수 가명 씨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5. 결론 은퇴 후 삶의 방향,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한 달 277만 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등은 우리의 은퇴 후 삶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자산 관리, 지출 구조의 혁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비참한 현실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출발선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